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2차 전지 관련 자료들, 특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중심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이게 2025년 7월 4일자 자료 기준인데요. 이 기업들 현재 상황이랑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, 뭘 주목해야 할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2025년 7월 현재 2차 전지 시장이 약간 복잡합니다. 전기차 송장세가 다시 좀 살아날 거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또 동시에 중국 기업들하고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.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소재 기업 에코프로 그룹의 움직임이 더 중요해진 거죠. 네. 먼저 시장 전체 상황부터 좀 볼까요? 2025년 들어서 5월까지요.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이 한 750만 대 넘어서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.4% 늘었다고 하고요. 배터리 사용량도 보니까 401.3기가와트시. 이것도 38.5% 증가했네요. 그리고 ESS,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도 연평균 12.7%씩 꾸준히 크고 있다고 하고요.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데요? 네, 성장은 맞습니다. 맞는데 예전처럼 막 폭발적인 그런 속도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는 조금 둔화된 거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저가 공세, 또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, 이런 건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고요.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이 세계 시장 기준으로는 17.9%로 조금 줄긴 했어요. 근데 중국 시장 빼고 보면 46.8%니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아, 중국 제외하면 절반 가까이 되는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는 아직 경쟁력이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에코프로 그룹이 2025년 1분기에 실적이 확 달라졌네요. 연결 매출이 8,068억 원, 직전 분기보다 24.3% 늘었고 영업이익 14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어요. 특히 자회사 에코프로비엠 매출이 35%나 늘었고 전구체 매출은 98%, 리튬 전환 매출은 238%까지 급증했군요. 네, 이 흑자 전환이요. 단순히 판매량만 늘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룹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온 수직 계열화 있잖아요. 그러니까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생산 단계를 쭉 내부에서 통합하려는 노력. 이게 이제 슬슬 빛을 보고 있다,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원가 경쟁력에 도움이 많이 되죠. 아, 수직 계열화? 네, 특히 전구체, 그러니까 양극재 만들 때 꼭 필요한 핵심 원료인데 이걸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어요. 아, 에코프로 머티리얼즈. 맞아요. 최근에 시장에서 정말 뜨겁더라고요. 7월 3일에는 주가가 하루에 11% 넘게 확 오르기도 했고요. 근데 이게 단순히 주가만 오른 게 아니고 생산 능력을 확 늘린다는 계획이 있던데요. 현재 연간 5만 톤인데 2027년까지 21만 톤으로요. 4배 이상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2025년까지 포항에 3, 4공장 더 지어서 6만 6천 톤 늘리고요. 최종 목표가 21만 톤. 이걸로 세계 5위권 전구체 생산 기업이 되겠다는 건데요. 특히 얘네가 집중하는 게 하이니켈 전구체거든요. 하이니켈 전구체요? 네, 이게 배터리 성능, 그러니까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멀리 가느냐, 이 주행거리를 늘리는데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. 다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룹 전체가 이 특정 소재 시장 변화에 더 민감해질 수 있다는 거,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일 수 있죠. 전기차 시장 둔화될 수 있으니 중립 의견이다.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되겠어요. 근데 에코프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다른 국내 경쟁사들 있잖아요. LG엔솔이나 SK온 같은 회사들은 요즘 어떤가요? 네, LG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의 IRA, 인플레이션 감축법, 보조금 효과랑 ESS 수요 덕분에 1분기에도 흑자를 잘 냈고요. 앞으로도 이익이 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SK온은 아직은 적자 상태긴 한데 그래도 손실폭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어서 연말쯤에는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. 삼성 SDI는 1분기에 유럽 쪽이 좀 부진해서 주춤했는데 거기도 역시 ESS 사업 강화하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. 전반적으로 보면 하반기에는 업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편이에요. 네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에코프로 그룹은 1분기 흑자 전환을 발판 삼아서 특히 자회사인 에코프로 머테리얼즈의 대규모 증설, 이걸로 승부수를 던진 거네요.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쫙 이렇게 직접 다 챙기는 수직 계열화로 경쟁력을 키우겠다. 이런 전략이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. 네, 핵심은 바로 그거죠.
기술력하고 생산 능력 확대는 분명히 좋은 신호입니다. 긍정적이에요. 그런데 동시에 그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생각보다 좀 더딜 수도 있다는 점,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은 계속 치열해질 거라는 거, 또 언제 튈지 모르는 원자재 가격 같은 위험 요소들, 이런 건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면 시장을 확 잡을 수 있겠지만 예측이 좀 빗나가면 그룹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당히 큰 베팅인 셈이죠. 네, 오늘 저에다 살펴본 내용들 참 흥미로운데요.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. 만약에요,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계획대로 21만 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 체제가 정말 현실이 된다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글로벌 전구체 시장의 경쟁 구도나 가격 결정 방식에는 과연 어떤 큰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